23일 밤 이야기 후민한자 천일야화는 상나라의 갑골문과 청동기 유물과 주지육님 이야기입니다. 후민한자는 지식 나눔,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모든 동영상 본 강의가 무료입니다. 상나라의 청동기 유물. 주감선생. 오늘은 먼저 상나라의 청동기 유물을 살펴보기로 해요. 한돌자. 20세기 초까지도 상나라는 전설 속에나 존재하는 나라일 뿐이었고, 상나라의 실제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학자들이 상나라의 은어 유적을 발굴하여 보니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한 청동 문물임을 알았습니다. 주감선생. 사마천의 사기나 갑골문의 내용을 검증한 사실이 있는가요? 한돌자. 예. 사기에 기록된 상나라 왕실의 세계표는 갑골문에 의하여 검증한 결과 거의 오차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950년 이후 상해에 대한 본격적인 발굴이 다시 진행되면서 각지의 상왕조 시대 유적이 드러났습니다. 그중 하남성 정주의 상성 유적은 가장 큰 도움 유적입니다. 기원전 1600년 상나라 건국 당시의 유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주의 청동기 유물은 상나라의 청동기에 비해 상당히 원시적인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갑골문은 상나라의 문자입니다. 주감선생. 한돌자가 갑골문에 대하여 알아본 게 있는가요? 한돌자. 예. 갑골문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44일 밤 이야기 훈민한자 천일야화에 있는 한자 서체의 통시적 변천에 나옵니다. 즉 1899년에 왕의영이 처음으로 갑골문을 발견한 이후 하남성 안양현 소둔천에서 하천이 범람하면서 갑골의 파편이 대량으로 출토되었습니다. 주감선생. 청동기와 여러가지 유물이 많이 발굴되었다면서요? 한돌자. 예. 이 지역은 1928년부터 약 10년간 본격적인 발굴이 진행되었어요. 대량의 갑골 파편과 궁전의 거주 유적과 훌륭한 청동기가 나왔습니다. 도자기뿐 아니라 이를 만든 장인의 공장도 있었습니다. 순장묘와 엄청난 순장자와 함께 매장된 정교한 청동제 보물이 발굴되었습니다. 특히 짐승 문양을 새긴 청동 주물들은 매우 출중한 작품으로 꼽힙니다. 이곳은 기원전 1300년부터 기원전 1046년까지 상나라의 후기 도읍이었던 은혜 유적이었습니다. 3. 상나라의 청동기 유물과 도철문. 주감선생. 문자신선님. 상나라의 청동기 유물은 어떻습니까? 문자신선. 예. 은어에서 갑골문 다음으로 찬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세계 최고 수준의 청동기가 발굴된 것입니다. 그 제작 기술은 흔히 서양의 르네상스기에 비견됩니다.
특히 청동제기의 정교함과 세련미는 따라갈 것이 없습니다. 제기는 반드시 하나씩만 만들어졌으니 제사에 바친 그들의 정성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통운신선. 그러나 청동기는 왕과 왕족 그리고 귀족들, 즉 지배층의 독점물이었습니다. 그들에 의해 무기나 제기로만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은 청동 무기로 무장하고 지배력을 주변 지역으로 확대해 나갔습니다. 신의 후예임을 자처하면서 화려한 제사의식으로 백성들 위에 군림했습니다. 한돌자, 도철문이란 어떤 것인가요? 문자 신선. 괴수의 얼굴을 새긴 도철문은 상나라와 주나라 시대에 유행한 문양입니다. 무서운 짐승의 얼굴을 통해 악령을 퇴치하려는 주술적인 성격을 띈 것으로 보입니다. 4. 상나라의 주왕. 주감선생. 이어서 오늘은 상나라의 주왕에 대하여 이야기합시다. 문자 신선. 주왕은 상나라의 마지막 왕이며 주왕의 이름은 제신 곧 제신수입니다. 신체가 장대하고 외모가 준수하며 총명하고 힘이 장사였다고 합니다. 한돌자. 그런데 주왕은 상나라 마지막 왕이라니 상나라를 망하게 만든 왕인 것이지요. 문자 신선. 그렇지요. 주왕은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향락을 좋아하고 여색을 밝혀 급기야 애첩 달기에게 빠져 나라를 망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라의 마지막 왕 걸과 함께 폭군의 전형입니다. 주감선생. 주왕의 학정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문자 신선. 주왕은 술을 연못처럼 가득 채우고 주지는 술주 연못지입니다. 숯불처럼 고기를 매달아 놓고 육림은 고기육 숯불입니다. 잔치를 하였습니다. 주지육림이라는 고사성어는 여기에서 유래합니다. 풍운신선. 또 학정을 그치도록 가난한 신하들로 하여금 기름을 발라 숯불 위에 걸쳐 놓은 구리 기둥 위를 걷게 하였습니다. 소위 포락지형을 내려 사람이 미끄러져서 타 죽는 모습을 구경하면서 즐거워하였답니다. 특히 자신에게 충심으로 가난한 왕자 비간을 죽였습니다. 호화 궁전 녹대를 짓느라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여 백성들의 원성이 극에 달하였습니다. 한돌자. 상나라는 결국 어떻게 멸망하게 되었나요? 문자 신선. 예, 마침내 제후들의 맹주격인 서백, 서백은 주나라 문왕입니다. 서백의 아들 발, 곧 주나라의 무왕이 여상 강태공과 함께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무왕은 상나라를 멸망시키고 주나라를 세웠습니다. 한돌자. 역사는 주왕이 애첩 달기에 빠져 주색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주지육림을 일삼고 포악한 포락지형을 내렸습니다. 중신 비간을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는 등 온갖 악정을 빠짐없이 다 저질렀습니다. 문자 신선님, 이런 기록도 다 상나라를 멸망시킨 주나라의 사관에 의하여 조작된 역사가 아닙니까? 문자 신선. 허허허, 거듭 말씀드리지만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마세요. 주감 선생님과 한돌자님이 늘 토론하시고 연구하세요. 5. 상나라와 은나라. 한돌자. 우리들은 상나라를 주로 은나라라고 했는데요. 주감 선생. 그래요. 갑골문이라고 하면 주로 은나라 유물이라고 했지요.
내 귀에도 갑골문이 상나라 유물이라고 하면 좀 낯설게 들립니다. 역사는 승리한 자의 사관, 사관은 역사적 현상을 전적으로 파악하여 그것을 해석하는 처지를 말합니다. 승리한 자의 사관에 의하여 기록합니다. 상나라의 멸망은 주나라의 사관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나라를 폄하하여 폄하는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뜻입니다. 상나라 도읍진 은을 나라 이름으로 쓴 것 같습니다. 한돌자, 일제가 조선 왕조를 이씨가 세운 왕조니까 이조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네요. 주감선생, 일본이 천여 년간 수백 개의 성주로 나뉘어 자고나면 전쟁을 일삼았습니다. 일제는 조선 왕조를 폄하하여 조선 왕조를 일개성씨가 세운 조그만 나라로 폄하한 것입니다. 한자를 모르는 사람들은 일제에 그런 음흉한 속셈이 숨어 있는 줄도 모릅니다. 음식점 간판에 이조갈비라고 하고 조선 왕조의 문화재인 백자를 이조백자라고 하니 안타깝고 한심스럽습니다. 60갑자 주감선생, 60갑자가 상나라에서 시작되었다지요? 문자신선, 그렇지요. 10간과 12지를 결합하여 만든 60개의 간지가 60간지이고 6갑이라고도 합니다. 상나라 사람들은 10개의 태양이 땅속에 있다가 매일 하나씩 교대로 천상에 나타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10개의 태양을 열흘씩 묶어서 천간 또는 10간이라고 하였습니다. 통운신선, 10간은 바로 갑, 을, 병, 정, 무기, 경신, 임계입니다. 12지지는 땅에서 관련한 12가지라는 뜻입니다.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등 12개의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10간은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 12지지는 자축이묘 진사오미 신유술해라고 반복 연습하여 암송해 두세요. 12지지는 동물로는 자, 자는 쥐, 축, 축은 소, 인은 범, 묘는 토끼, 진은 용, 사는 뱀, 오는 말, 미는 양, 신은 원숭이, 유는 닭, 술은 개, 해는 돼지를 가리킵니다. 10개의 천간과 12가지의 지지를 간지라고 합니다. 문자신선, BC 1766년부터 BC 1123년까지 643년에 걸친 중국 상나라 역대 왕의 이름을 살펴보면 태갑, 옥정, 천을 등 10간의 글자로 된 이름이 많으며 이것으로 보아 이 시대에 이미 간지를 사용한 것입니다. 60간지는 원래 날짜를 세기 위하여 썼습니다. 이 60이라는 주기는 2달쯤에 해당하는 적당한 주기입니다. 또 10간 12지는 중국의 음양오행설과 결합하여 만물의 기륭을 판단하는 데 씁니다. 사람의 운세를 점치기도 하고 나날의 기륭과 방위를 선택하는 데 사용합니다. 통운신선, 우리는 주로 십진수를 쓰지만 하루는 24시간으로 오전 12시간, 오후 12시간이고 1년은 12달로 셈하는 것도 12진법입니다. 1시간은 60분이고 1분은 60초로 셈하는 것은 60진법이며 60갑자는 곧 60진법입니다. 간지를 날마다 하나씩 배당한 것을 일진, 달마다 하나씩 배당한 것을 월건, 해마다 하나씩 배당한 것을 태세라고 합니다. 주감선생, 한돌자, 60갑자를 어떻게 만드는가요? 한돌자, 예, 다음 60갑자 만들기를 준비했습니다. 7. 60갑자 만들기. 천간,
갑을병정 무희경신임계와 지지 자축인묘 진사 오미 신유술해를 짝지어서 60갑자를 만들 때에는 천간과 지지를 차례로 짝지어서 1. 갑자 2. 을축 3. 병인 4. 정묘 5. 무진 6. 기사 7. 경호 8. 신미 9. 임신 10. 계유가 되고 이어서 다시 첫째 천간갑과 11째 지지수를 짝지어서 21갑술 이어서 둘째 천간을과 12째 지지해를 짝지어서 12을해 이어서 셋째 천간병과 첫째 지자를 짝지어서 13병자 이어서 넷째 천간정과 12째 지축을 짝지어서 정축 이렇게 다음 쪽에 60갑자표가 만들어집니다. 이 60갑자표 만들기는 10개의 천간이 있습니다.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렇게 10개가 끝나면 다시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다시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그래서 10개를 6번 나옵니다. 다음에 지지는 12가지가 있습니다. 자축이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그러니까 60갑자를 만들려면 5번 반복해서 이렇게 자축이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차례는 처음에 첫째 천간갑과 첫째 지지자를 결합하는 갑자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60갑자 둘째는 을축, 셋째는 병인, 넷째는 정묘, 다섯째는 무진, 여섯째는 기사, 일곱째는 경호, 여덟째는 신미, 아홉째는 임신, 열째는 계유입니다. 그러면 천간에서는 다시 갑이 나오고 지지에서는 11째 지지술이 나옵니다. 그래서 갑술을해 이와 같이 해서 계속해서 병자는 13번째고 정축은 14번째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합을 해서 60갑자가 만들어집니다. 60갑자의 나머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천간은 10간이므로 6번 반복되고 지지는 12지지이므로 5번 반복됩니다. 그러면 60갑자의 마지막은 개해가 됩니다. 다음 24일 밤 이야기 혼미한자 천일야와는 몰래카메라의 만화로 보는 아이들의 한자 공부 2-2입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내용이 좋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클릭하여 주세요. 첫날 밤 이야기부터 마지막 밤 이야기까지 동영상 강의도 모두 시청하여 한자 도사 되세요. 시청하신 의견을 댓글로 써주세요. 훈민한자 천일야화를 이후 초, 중고등학생에게 알려주세요. 중고등학교 한문 선생님에게, 석사, 박사 논문을 쓰는 대학원생에게, 로스쿨이나 의과 전문 대학원 입시 준비생에게, 공무원 등 각종 시험 공부를 하는 분에게 훈민한자 천일야화를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 큰 복을 받읍시다.